안녕하십니까. 오늘은 9월 2일 베트남 국경일입니다. 어제 9월 1일부터 2, 3, 4일, 2월까지 합쳐서 4일간의 연휴로 전국의 많은 시민들이 고향으로 혹은 여행을 떠나서 국도 및 고속도로가 차량들로 붐볐으나 심각한 교통 정체는 없었다고 교통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치민의 오늘 날씨는 대체로 맑았다가 오후에 비가 올 확률이 80%라고 하며, 하노이 역시 대체로 맑은 날씨에 밤에 비가 올 확률은 40%이며, 중부 지역의 다낭의 날씨도 대체로 맑고 오후에 비가 올 확률은 50 내지 60%라고 기상청이 예보를 했습니다. 이 기사는 nghệ 안성의 도렁현에서 길 가던 행인이 오토바이를 탄 젊은 남성에게 권총 위협에 의해서 250만 동 이상을 강도당했다고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고, 그 후 경찰이 추적 끝에 용의자 28살 윈터 타오 씨를 체포하였으며, 경찰은 범인이 범행에 사용한 수제 권총과 탄알 1발 그리고 오토바이와 현금 250여만 동을 압수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사건은 꽝남성의 한 가라오케에서 남자 2명, 여자 6명, 모두 8명이 경찰의 예고 없는 갑작스런 조사로 마약 양성으로 밝혀졌고, 사용하던 마약류들을 압수하고 경찰서로 압송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도 마약 사건으로 다클락성의 부엄마 도시의 한 모텔에서 4명의 남성과 3명의 여성이 마약 사용과 불법 소지로 체포되었고, 이들에게 마약을 판매한 32세 여성 오한 씨도 체포 구금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사건은 23세와 25세의 두 청년이 꽝남성의 누이탄현의 한 가라오케에 들어가서 여주인을 $100 때려 죽인다고 위협하고선 200만 동을 빼앗아 도주했다가 출동한 경찰에 의해서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에서 그 중에 한 명은 교도소에서 출옥한 지가 일주일밖에 안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기사는 하노이시의 노이바이 공항에서 교통 질서를 통제하던 보안원이 한 택시가 시간을 초월하면서 차를 도로에 세우고 승객을 태우려 하는 것을 발견하고는 정차하지 말고 다른 곳으로 옮기라고 그렇게 말을 했을 때, 택시기사가 말을 듣지 않고 반항하다가 결국에는 드라이버를 꺼내서 보안원의 팔꿈치를 찔러서 피가 나게 한 후에 도주를 했습니다. 도주를 했지만 공항 경찰에게 체포되어서 조사 중이라고 하며, 원래 이런 사건들이 4건 더 있었다고 하는데 공항 내에서 이렇게 정차하여서 호객하는 행위는 교통체증을 일으키는 원인들 중 하나라고 공항 관계자가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기사는 꽝남성의 유이수인현의 22세 남성이 잘로와 페이스북 계정을 사용해서 무담보, 빠른 절차, 빠른 출금 등의 그런 자금 대출 기사를 게시를 했고, 이를 본 사람들이 대출을 요청하기 위해서 연락을 하면 주민등록증이나 신분증 그리고 사진을 요구한 뒤에 이렇게 얻은 개인정보로 징이라는 카드 판매 웹사이트에 접속한 다음에 징 카드를 구입한 후 재판매해서 현금으로 바꾸는 범죄로 2022년 6월부터 지금까지 총 약 6천만 동을 갈취했다고 하며, 또한 페이스북을 통해서 확보한 한 여성의 민감한 비디오 영상을 온라인상에 공개하겠다고 여성을 협박해서 150만 동의 금액을 송금받았다고 하며 지금 경찰에 구금되어 조사 중에 있다고 합니다. 다음 기사는 많은 근로자들이 은행 같은 정상적인 금융업체에 쉽게 접근할 수가 없는 관계로, 즉 문턱이 높다는 거죠.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융통하다 보니 불법적인 고액의 이자를 지불해야 하고, 만약에 지불이 늦을 시에는 사채업자들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근로자들에게 주어서 채권 추심하는 상황을 전하면서 정부가 근로자들을 위한 대책을 지금 시행하고는 있지만 아직 미흡한 수준이어서 좀 더 실효적인 정책 시행이 요구된다고 하는데, 제가 이 기사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기사를 읽어보겠습니다. Theo cơ quan chức năng nhà nghiên cứu do mức thu nhập của công nhân, người lao động còn thấp, chưa đủ trang trải cuộc sống, tích lũy không nhiều, không tiếp cận được với nguồn vốn chính thống. 관계기관과 연구원에 따르면 근로자와 노동자의 수입 수준이 여전히 낮고 생활을 꾸려나가기에 충분하지가 않고 저축이 많지 않은 관계로 정식적인 자본 원천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리 대금업을 수용할 수밖에 없어서 예측할 수 없는 결과에 이르게 합니다. 소셜라이프원 사회생활연구원의 원장인 부교수 윈덕록 박사는 밝히기를 빈정과 동나의 호치민시에 사는 일반적인 노동자와 근로자에 연관된 프로젝트와 많은 설문조사를 통해서 특히 코비드19 팬데믹 이후에 금은 신용의 함정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빠진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록 씨는 밝히기를 노동자들의 대부분은 저축이 많지가 않고 생활 속에서 갑자기 어려운 일을 만나서 마련할 돈이 필요할 때 그들은 주위의 관계들 역시 집주인과 다른 근로자들 뿐이고 그 사람들 또한 그들 노동자들만큼 어렵다는 것을 인지를 합니다. 병행하여 동시에 그들은 또한 정책들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리 대금업을 찾아가는 것을 알 뿐입니다. 많은 경우 노동자들은 부채를 지급하는 달이 올 때마다 돈을 인출하도록 고리 대금업자가 노동자 자신들의 ATM 카드를 보관하게 합니다. 노동자들은 재정적 자본이 적고 사회적 자본이 적고 학문, 교육적 자본 또한 높지 않아서 그래서 고리대금 함정에 쉽게 빠집니다. 반면에 고리대금 형태는 날마다 더 교묘해져서 그것이 불법인데도 채권 추심하는 수단들이 있습니다. 또한 사회생활원 원장에 따르면 국가 또한 긴급지원기금을 갖기를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사용인이 급박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원하는 금액은 많지가 않고 단지 약 300만 동에서 3천만 동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기사 잘 보셨습니까? 오늘 또 제가 짤막한 베트남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연휴 동안 아무쪼록 건강 조심하시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